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스마트 세대 건강한 이 세상의 리더 기르기 위한 자녀 교육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부모님들께서 자녀 교육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을 지도하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겪는 문제를 알아보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자녀 교육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강한 이 세상 만들기 로그인 활동으로 스마트폰 인터넷 활용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이로움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인터넷 스마트폰, 우리 아이들은 지금 클릭 활동으로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인터넷의 무분별한 사용 실태와 이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의 원인, 증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활동에서는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 실태를 자녀와 함께 자가 점검해보고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편리하고 재밌게 사용할 수 있는 점 때문에 학교에서,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곤 하죠. 이런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여러 사람들은 21세기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꼽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생활에 많은 이로움을 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덕분에 예전에 부모님들께서 경험하지 못한 스마트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어떤 스마트한 생활을 누리고 있을까요? 우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모르는 게 있거나 궁금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체험이나 온라인 쇼핑 등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영상 시청, 음악 감상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삶은 예전에 비해 더 편리하고 똑똑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어나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게다가 심지어 자는 도중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장점도 정말 많지만 이런 좋은 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지나친 사용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학교에서도 몇몇 학생들이 최근에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한 번쯤을 겪을 법한 위험한 상황을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학생들이 보입니다. 카톡 그런 거 나왔어요. 위험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한 보험회사가 초등학생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초등학생 4명 중 1명은 길을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스마트폰에만 집중하다 보니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보다 보행 중 사고 위험이 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0명 중 3명은 길을 가면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당할 뻔한 이른바 아차 사고를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모습이 익숙하다고요? 보여드린 장면이 혹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아이들이 스마트폰 인터넷을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으로 애니메이션에 몰입하여 부모님 말씀은 듣지 않고 부모님께서 못하게 하면 짜증 내거나 심하게 흥분하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또 스마트폰 게임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부모님이 사용을 제한하고 이로 인해서 자녀와의 갈등도 생기곤 마련이죠. 그리고 대부분 시간을 SNS에 보내고 제때 확인하지 않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갖게 되고요.
심지어 손에서 스마트폰을 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절제 없이 과도하게 많이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인터넷, 스마트폰에 너무 의존하게 되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지나친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과의존은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혹시 우리 자녀가 여기에 속하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단 증상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불안하거나 초조함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성은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을 하면서 만족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한 증상입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이 처음 사용할 때보다 점점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되겠네요. 또 처음에는 학습 게임으로 시작했다가 좀 더 자극적인 게임을 찾아가는 증상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으로 가정과 학교 등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하는 일상생활 장애도 있습니다. 5명 중 1명이라는 수치는 스마트폰 이용자 중 20%라는 건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게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은 보이는 그래프처럼 매년 그 비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심지어 2012년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중독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눈앞에 큰 문제로 다가왔네요. 이런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다양한 원인 중 3가지를 대표적인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절 실패입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에 대한 스스로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즉, 스마트폰 인터넷을 사용 시간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저성이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인터넷을 이용하는 생활 습관이 다른 생활 습관보다 많이 차지하고 있어 이미 우리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문제적 결과입니다. 이것은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으로 인해 문제가 있고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과의조는 우리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요. 신체적, 심리적, 관계 행동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은 집중력과 조절력에 관계 있는 전두엽의 발달을 저해하고 심지어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장시간 사용으로 피로가 누적되어서 학업에 소홀히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 증상으로는 팝콘 브레인이 있습니다. 팝콘 브레인은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스마트폰에 몰두하게 되면서 뇌가 튀긴 팝콘처럼 곧바로 튀어오르는 것에 반응할 뿐 느리게 변하는 진짜 현실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는 현상입니다. 또한 학습 능력과 집중력의 저하가 나타납니다. 학습 능력과 집중력의 저하는 빠르게 움직이는 동영상에 익숙해지고 난 뒤에는 천천히 움직이는 책에 집중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둘째, 가상 세계에 몰입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일탈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 구입 등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훔치고 인터넷 이용을 못하게 하면 폭력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언어 발달 저하를 들 수 있습니다. 언어 발달 핵심은 듣기, 말하기의 양방향 소통인데 일방향 도구인 스마트폰, 인터넷은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등 양방향 소통을 통한 언어 발달의 기회를 감소시킵니다. 또한 주변 관계 형성을 저하시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소통하는 SNS는 불필요한 대화를 지속시킬 수 있고 가상의 공간에서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아 범죄에 노출되는 빈도수가 잦아지고 건전하지 못한 주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체적 영향으로 우뇌증후군, 성장 부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시간 시청할 경우 불안정한 자세 때문에 거북목, 목 디스크, 손목 터널 증후군과 같은 신체적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뇌 증후군은 인터넷 스마트폰의 미디어는 좌뇌만을 강하게 자극, 오뇌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성장부진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식사를 거르거나 급하게 식사하게 되는 식습관이 비만이나 소화장애로 이어집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은 아이들에게 유용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사용한다면 우리 자녀를 해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느 정도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있을까요? 자가 점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자녀와 함께 각 문제별로 점수를 매겨서 총 합계를 구해주면 됩니다. 합계를 구해보셨나요? 이 합계 점수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점수의 합계가 23점 이하일 때는 일반 사용자 그룹에 해당됩니다. 일반 사용자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도의 한숨보다는 앞으로 친구들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이용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해야 하고요. 지속적으로 스스로 점검하는 태도를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3점부터 30점이 해당하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입니다. 혹시 친구들이 여기에 속한다면 사용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주의와 계획적인 사용이 필요합니다. 혹시 31점 이상이 나온 친구들이 있나요? 이 친구들은 고위험 사용자군에 해당됩니다.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고민할 수 있겠지만 이보다는 더 늦기 전에 담임 선생님 또는 부모님과 상담해서 관련 기관의 전문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의 원인, 증상, 악영향, 그리고 자가 점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녀와 원만한 소통과 대화 시간 갖기. 양날의 칼과 같은 속성을 지닌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 지도를 위해서 자녀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일방적인 지도보다는 부모와 자신이 함께 의논하여 사용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아이의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자율성 기르기. 둘째, 인터넷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 지도는 자녀의 자율성을 길러주는 데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사용 제한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와 가치에 맞게 자기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녀를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우리 아이의 마음과 상황 이해하기. 학생들의 인터넷 스마트 과의존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중독이 일어난 상황 자체를 문제시해야 합니다. 왜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집착하였을까? 생각해보며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오프라인 삶에서 결핍된 것이 많을수록 그것을 채워주는 사이버 공간에 의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의 결핍된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 줄까? 라는 방식으로 폭넓게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자녀가 경험하는 인터넷 스마트폰 세계 이해하기. 자녀 지도를 위해 부모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 콘텐츠가 주는 유익성과 유해성, 유익한 앱과 금지해야 하는 앱, 스마트 과의존 예방과 관련한 정보를 얻는 것은 부모님에게 중요합니다. 참고할 수 있는 누리집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심센터 홈페이지에서 자료실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의 이러한 실천과 노력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이 세상의 리더로 성장하는 데에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